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282종으로 5년 만에 15종이 더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야생동물이 살아가는 서식지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경상북도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도정과 지역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합니다.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도 설치해 제조공정의 혁신 등 기업 경쟁력 향상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교차로 등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채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10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가로챈 돈은 10억 원에 달했습니다.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가 어린이날인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예전에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소똥구리는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멸종위기에 놓인 생물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야생생물을 지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머리 위에 뿔이 난 듯 검게 물든 깃이 눈에 띕니다. 전남 영광군 육산도에 서식하는 여름철새 뿔제비 갈매기입니다. 전 세계 1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희귀종으로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위협 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든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가 등급을 나누어 지정합니다. 생물 다양성 감소는 생태계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며 이는 인간 생활에 나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종을 보전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강구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전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멸종위기종을 야생생물을 지정하여 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5년마다 개정하고 현재 총 282종이 지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뿔제비 갈매기와 고니, 느시 등 9종이 1급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고 2급에는 불나방과 얼음치 등 18종이 지정됐습니다. 등급이 변경된 종들을 제외하고 5년 만에 총 15종이 늘었습니다. 인간이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그 서식지가 줄어드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서식지 파괴로 인한 환경오염이 2차적인 원인이고 이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멸종위기종들이 이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보건센터는 야생생물이 살아가는 서식지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멸종위기종의 보건은 연구자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서식지에 계시는 지역 주민들이나 해당 기업에서 함께 할 때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는 서식지 보존을 위한 좋은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해 주시고 기업에서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신다면 앞으로 멸종위기종의 보건에 좋은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곧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지키는 일과 같습니다. 헬로TV 뉴스 서희동입니다. 요즘 우리는 디지털 세상 속에 살고 있죠. 모든 정보가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되는데요. 또 디바이스를 사용해 생활하고 인터넷을 통해 서로 연결됩니다. 경상북도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도정과 지역사회, 경제 모든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제 도지사와 똑같은 모습을 한 AI 도지사. 디지털 중심의 도정 추진 방향을 설명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과 함께 잘 사는 경북. 둘째, 소상공인 부담은 줄이고 소비자는 편리한 행복 경북. 셋째, 지역 경제의 대들보, 제조,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 경북. 경상북도가 디지털 대전환 기본 구상을 발표하고 경제산업, 문화복지, 안전환경, 농산어촌, 인재행정 등 지역사회 각 분야의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산업에 디지털 입히는 겁니다. 문화하고 농업이고 전 분야에 관해서 디지털을 입히는 게 4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디지털 EP에서 AI 2.5가 나오는 겁니다. AI 2.5. 그래서 얼마나 더 판단을 잘할 수 있고 전망을 잘할 수 있고.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는 AI 챗봇 챗 경북의 성능을 개선하고 데이터를 구축해 연내 서비스를 본격화합니다. 또 경북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를 설치해 제조 공정의 혁신 등 기업의 선진화와 경쟁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경북은 제조 중심의 도시입니다. 제조에 관련되는 스마트 팩토리 보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조 기업들에 대해서 더 고도화시키고 AI와 접목해서 데이터 산업화 시킬 수 있게끔 저희들 중점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는 디지털 전환 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민관합동 디지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안동과 영주 지역 선후배들로 구성된 20대 4명을 구속하고 공범 90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안동과 대구 등 교차로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110차례에 걸쳐 10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가 어린이날인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열립니다. 소수서원과 선비세상, 서천둔치 등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선비의 삶과 풍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이번 축제는 처음으로 도심까지 행사장을 확대하고 10년 만에 거리 퍼레이드를 재개하는 등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이번 축제의 컨셉은 신바람난 선비의 화려한 외출입니다. 아마도 젊은 친구들이 와서 잘 놀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볼만한 것은 둘째 날 서천둔치에서 있는 그 퍼레이드입니다. 전국에서 400여 명이 모여서 멋진 광경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지역 곳곳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효잔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동시 종합사회복지관과 재가노인 통합지원센터는 지난 3일 대성 청정에너지의 후원으로 효사랑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복지관과 후원단체 직원들은 참석한 어르신 50여 명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요즘 먹고 살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들립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 그중에서도 외식 가격이 유독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한국소비자원은 자장면과 냉면 등 대표적인 8가지의 외식 품목 가격을 공표하고 있는데요. 만원짜리 한 장으로 먹을 수 있는 식사가 서울 기준 4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전국 평균 외식 물가를 김수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음식점의 가격 표시판에 종이가 덧대어 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삼계탕이나 소주 등 식품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외식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서민들은 지갑 열기가 점점 더 두려워집니다. 중국집이나 뭐든 냉면집이고 할 것 없이 그런데 너무 많이 올랐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가들이 지금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체감하기로는 어떻게 보면 물가가 넘어져 가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보신 것처럼 최근에 밥 먹으러 음식점 들어갔다가 이전보다 훌쩍 오른 가격에 놀란 적 있으시죠? 이런 상황은 통계 수치로도 나타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요, 지난 3월 전국 소비자 물가 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2%였습니다. 광주광역시가 4.7%로 가장 높았고요. 서울, 강원 4.5%, 충청북도 4.4%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식 물가 상승률은 더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7.4%가 올랐는데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제주도가 8% 넘게 오르는 등 물가 상승률에 비해 외식 물가 상승률이 전국적으로 2배가량 높았습니다. 외식 가격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앞지른 거는 2년 가까이 되는데요. 전국 평균으로 세부 음식 가격 추이 살펴볼까요? 먼저 짜장면 가격 보시죠. 지난해 3월 5,800원 수준이던 짜장면은 올해는 10%가량 올라서
6,370원을 기록했고요. 김밥 한 줄 가격도 3,000원에 조금 못 미치는 가격인데 지난해보다 11%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해 7,000원 초반이던 칼국수 한 그릇은요, 이제 8,000원에 육박하고요. 김치찌개 백반도 7,000원 초반이었는데 이젠 7,900원에 달합니다. 냉면 한 그릇도 이제 10,000원을 넘을 날이 멀지 않아 보이네요. 10,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 점심 먹을 곳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 인상폭에 정부는 일부 식품기업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원재료뿐만 아니라 전기료나 가스요금, 인건비 등 다른 고정비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서 외식 물가 잡기는 당분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지난 입시에서 부산 지역 대학에서 미달 학과가 속출한 가운데 아무도 지원하지 않은 학과도 2곳이나 나왔습니다. 지역 대학이 존폐에 놓인 가운데 지역 특성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HCN 최현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3학년도 입시 결과 부산의 4년제 대학교 정시평균 경쟁률은 3.43대 1, 서울 5.8대 1, 수도권 6.1대 1의 절반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 대학의 경우 각각 6명과 12명을 모집하는 2개 학과에서 지원자가 1명도 없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학생 1명당 3곳의 대학에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률 3대 1 미만을 보통 미달로 보고 있는데 그마저도 37.9%로 3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이 경향은 앞으로 더 심하게 나타날 것을 보임으로써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 충원이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를 넘어 대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 속에 지방대학의 존폐 위기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 역량 진단평가 중 학생 충원율에 대한 배점이 100점 만점에 20점으로 가장 높은데 당장 신입생 정원을 채우기 힘든 대학들은 평가 결과에 따라 각종 재정 지원 규모가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런 문제를 이미 예견하고 있었으면서도 대학의 대처가 안일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린 대학과 학과 양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부패식으로 모든 학과를 펴두고 학생들을 모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이다. 우리는 이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어떤 특화된 대학 전략으로 가야 살아남죠. 실제 지난해 반려동물 학과를 신설한 신라대의 경우 첫 입시에서 11.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부경대 수산생명의학과 역시 경쟁률과 합격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지역에 따른 학과 위주의 재편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학과를 통폐합하든지 정원을 조정해서 좀 더 키워나간다면 산업, 학교, 행정 이것들이 완성으로 같이 좀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는 최근 대학 지원 재정의 주도권을 정부에서 지방으로 넘기는 내용이 담긴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역 대학의 역량 강화에 실효성을 거둘지 지켜볼 일입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4일부터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의 사찰 65곳의 입장료가 면제됩니다. 이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사찰 관람료가 징수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약 53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부석사와 봉정사, 불국사, 동화사 등 대구 경북 지역의 사찰 문화재 16곳도 입장료 없이 관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